네, 안녕하십니까. 지너스 박웅량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세션의 이제 주제인 관광어민센터의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희 회사는 진인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하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고요. 병원에서 뭐 하시는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 아직은 유전체 검사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보험급여가 된 항목들도 이제 시작이 됐고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일반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검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주로 사실은 그 젊은 층의 그러니까 20, 30대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데 이 솔루션,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허들 또는 이제 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환자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딜리버 할 것인가. 실제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대한병원 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이제 여러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환자들한테 또는 일반들한테 전달하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플러스 건강검진센터에서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 졸리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젤리 졸리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본인이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이모가 다 유방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본인이 DNA 검사했고요.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거의 그러니까 코케이샤에서는 80% 이상 라이프롱하게 이제 브레스트 캔서가 생길 확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방적 유형 절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는 뭐 임상에서 더 많이 논의하겠지만 실제로 코스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방적 화학요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이제 뉴욕타임스에 본인이 기고를 하기도 했고요. 자, 본인이 이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했다. 이제 검사를 했고, 유방 절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후로 거의 한 2배 이상의 브라카 검사,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에서 검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미 이제 많은 유방을 보시거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일반 인구 수당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0.3%이고요. 적게 0.2%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하면은 한두 명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검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환자들 또는 이제 가족이 이제 유방암인 경우 또는 이제 가족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병 갖고 있는 암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환자에서는 15% 가까이 하지만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 브라카 뮤테이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콘트라에타랄 그 브레스트에서도 캔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등등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그러니까 브라카 코브라 스터디가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코케이션하고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일반 건강한 사람에서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일단 환자를 케어한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스크리닝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뭐 1000명, 2000명 해봤자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요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실제로 유방 환자 중에 그 검진을 하시고 그러니까 유방 환자인데 본인이 검사를 했는데 브라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유전자 검사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전에는 이제 일단 암이 생긴 다음에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 또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이제 우리가 조기 진단 또는 이제 이런 건강한 사람에서 검사하는 것도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또는 반대로 이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인가 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브라카 뮤테이션 있는 사람에서 얼리 디텍션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스터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로 뮤테이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베네핏이 있고 따라서 이제 일반 공공보건의 의미에서도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돌연사 또는 이제 심근병증 또는 이제 뭐 신부전학회에서도 얼마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트 페일리어에 있는 환자들에서 보면 뮤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디악 마이오 하이퍼트로피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돌연변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변이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건강한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 없긴 하지만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0.1% 정도에서 돌연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카 1, 2처럼 특정한 유전자는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카디악 마이오 하이퍼트로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반 같은 거라든지 뭐 엘로스 날로스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이제 하트 페일리어 있는 사람들에서 봤더니 그러니까 잘 이제 어레스트가 잘 치료가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런 뮤테이션들 때문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뮤테이션 때문에 생겼다 또는 이제 앞으로 이 뮤테이션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레커멘데이션인데 심근병증 환자 또는 가족에 대한 진단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그런 이 스터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카운슬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아직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약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약을 이제 정확하게 주는 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그 프로토콜대로 약을 주긴 하겠지만 실제로 정확한 약을 찾아서 주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반응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에서 거의 한 60-70% 타이레놀에 대한 그 리버 톡시티, 그러니까 많이 과복용했을 때 저는 컨주게이션 엔자임에 이제 효율이 좋지 않아서 따라서 이제 아스타민펜을 먹으면은 잘 대사가 안 되고 톡시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잘 모르고 뭐 약 먹고 뭐 친구가 맥주 먹고 술 마시면은 되게 이제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하는 것들이 뭐 약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 지노타입 보니까 그런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이브프로펜이나 아니면은 그 에드빌 같은 걸 먹으면 좀 낫는데 그 경우에는 제 가족들보다 2배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효과가 적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피커스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에드빌을 먹게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결국은 엔자임이 서로 다른데 보시면은 이제 뭐 잘 그러니까 뭐 옛날에 생화학할 때 다 배우셨겠지만 아세탈데히드로 대사되고 그게 다시 이제 아세테이트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또는 이스테이션에서는 이걸 분해한 효소가 굉장히 그러니까 분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록색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따라서 이제 대사를 잘하기 때문에 알데히드가 많이 쌓이는 거고 하지만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이 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누적이 돼서 이제 얼굴 빨개지는 에이션 플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뭐 아주 뭐 알데히드가 많이 쌓이면 별로 좋지 않겠지만 아주 지금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 없더라도 이런 차이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이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약효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겠죠. 몇 가지 이제 예를 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나눠 보면은 실제로 이제 질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질병 이후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건강 검진 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스크리닝을 위해서 왔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DNA 뮤테이션 생기지 않았지만 뭐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지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그다음에 소위 이제 그 DTC라고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스터디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발생하게 되니까 환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특히 암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DNA를 분석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DNA는 왜 분석하냐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다 퍼틀라이즈드 에그 한마디로 이제 수정란으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DNA를 세포들이 동일한 DNA를 갖고 있고 몸에 어디서 DNA를 뽑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DNA는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 이제 조직이나 장기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다른 이제 기능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여러분하고는 한 300만 개, 30억 개, 300만 개 정도 차이가 나요. 0.1%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 전에는 불가능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 30억 개 유전책을 다 보는데 한 100만 원 정도면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다 볼 필요도 없고 저 300만 개 여러분하고 다른 300만 개 보게 되면은 그거는 한 대략 한 30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전체를 분석하면 뭐 병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일부 환자들은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암 환자들이라든지 희귀질환 환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 앞으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0.2%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당뇨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고혈압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질병에 대한 감수성 또는 이제 얼마큼 심하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제까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유전적으로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다르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얼마큼 다른가 봤더니 일본 사람하고 그러니까 일본 중국하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유전자를 가지고서 얼마큼 다른가 디스턴스를 잰 거였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과 다르다는 분명한 다르다는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유럽 사람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한국인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뭐 인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국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확한 거냐라고 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죠. 아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우리나라 제도와 등등에 대해서 뭐 슬라이드 약간 중복이 되게 되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이 검사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NGS 패널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보험급여가 됩니다. 이 경우는 환자인 경우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검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소위 DTC, Direct Consumer Service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병원에 가서 해도 되는 검사이죠. 거꾸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복지부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지는 않지만 소위 이제 인증기관이라는 데서만 할 수 있는 검사들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DNA 검사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7개 기관만 DTC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퀄리티를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관을 인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확장될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헬스 스캔이라고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 있는 한마디로 환자한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약간 유니크한 그런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인증 기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약처에 또는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항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것들 할 수 있으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그 병원에서 또는 어떤 특정한 클리닉에서 내가 꼭 이 유전자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일종의 디자인을 해서 신고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하는 그 주체는 병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 즉 이제 이 유전자 검사 인증 기관인 회사에서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실제로 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당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뇨에 대한 유전적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이제 앞으로 내가 당뇨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정확도는 아직은 한 70% 정도 되긴 하지만 뭐 잘 아는 것처럼 가족력이 있으면은 리스크가 높죠.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유전자라고 이제 우리 추정을 하긴 하지만 그 유전자 중에도 실제로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가족 중에도 안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또는 이제 뭐 찾아낸다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얼마큼 이 확신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제 목표는 이 일종의 이제 리스크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 한마디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건강검센터라는 게 결국은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검사를 하거나 가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65MC 병원하고 이제 비만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 프로그램 했었는데 파일럿을 해보니까 DNA 검사를 하시고 설명을 드렸더니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할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간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은 날씬한데 60대 여자분이었는데 날씬한데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모두 다 비만이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왔었는데
뒤에 검사해봤더니 두 가지 팩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비만 유전자는 굉장히 높은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FTO라고 하는 유전자 플러스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서 이분은 확실하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분은 식탐 유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를 잘 하시는군요. 했더니 본인은 언제든지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계속 먹는데 본인은 건강 위해서 언제든지 그걸 절제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살이 안 찌시는 거는 이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굉장히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뭘 지키면은 비만이 안 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내 가족처럼 비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왜 비만이 안 되는, 비만은 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체중 조절에 그러니까 체중 조절에 성공하는 거 아닌데 일부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해보니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탄수화물 드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본인의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조성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고, 마찬가지로 지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효과가 서로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적합한 또는 이제 굳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고로 저지방의 효과가 적고요. 저탄수 효과가 좋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따라서 이제 뭐 운동에서 살을 뺀다는 것보다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들이죠. 마지막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혈당 반응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급하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CGM을 다르면은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랬다가 한 100여 명에 대해서 본인이 식사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패턴을 갖다 우리가 쭉 모니터링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빨리 올라가는 사람,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지고 어떤 천천히 떨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내가 당뇨 환자이면 내가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으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내가 혈당을 많이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지, 또는 이제 혈당 조절에 얼마큼 이제 내로한 그런 레인지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2015년에 이제 이스라엘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 한국 사람들은 음식물의 조성이 좀 다르고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현재 4개 상급 종합병원과 그다음에 대개 한 10개 정도의 그런 병원들에서 그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항목이 저희가 헬스스캔이라고 이름을 지은 서비스인데, 연간은 현재 작년까지는 한 15,000건 정도 서비스했습니다. 근데 올해 한 3만 건 이상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오는 분들이 본인이 DNA 검사하고 싶을 때 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NGS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삼성홀병원의 유전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 데이터 또는 한국 사람들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정확한 변이인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탈모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는 한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탈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유전자 패턴이 다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마치 그 유전자에 의해서 탈모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의 차이이고요.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 검사도 하고 있고, 유전성 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암, 그러니까 브라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또는 이제 그 심장 돌연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근 감염증에 관련된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명하기가 쉽도록 만들었고요. 현재 그 IT 업체하고 지금 협약을 했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저희가 IT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냥 이걸 다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또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앱에서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런 솔루션들이 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많은 시간이 결국은 그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물 반응성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뭐 심혈관 뭐 등등등 나눌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로스바스타틴과 그다음에 아토바스타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약물 대사에 관련되는 것들이 실제로 로스바스타틴의 경우에는 이 변이가 실제로 한 20% 정도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약간 부작용, 한마디 마일지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의 컴플라이언스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아토바스타틴의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이 적습니다.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 유전 어떤 유전에 따라서 예상을 하고 약물 처방하는 것들이 이용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에스터로프람하고 그다음에 파록세틴과 같이 이제 약간 항우울증에 관련되는 약을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스터로프람을 먼저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파록세틴을 먼저 주는 게 이런 약간 이 우울증 효과에 에피커시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에피커시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뭐 약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유전형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약물이 실제로 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면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대략 한 두 가지, 세 가지의 옵션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처방을 하고 환자의 그 뭐 치료 효과라든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를 좋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가고요. 환자들이 직접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본인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한 그런 책자를 같이 드리긴 하고 근데 많은 부분은 설명하는데 저도 설명해 보니까 거의 한 2~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챗봇이라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